잔금 해제입니다. 시장의 이야기 들여다보면서 눈여겨볼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에 함께하는 이분과 인사 나눠볼게요.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특징적인 흐름 보이는 종목들 체크해 볼게요. 오늘 2,100개 이상의 종목이 양시장 합해서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슈들 보면 에코프로비엠 화재 소식 지난 금요일부터 있었죠. 일단 금요일장 시간 외 그리고 오늘까지 계속 하락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효성 TNC도 어젯밤부터 해서 오늘 새벽까지 화재 진압 관련한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4.7% 밀려나고 있고요. 효성 TNC 7% 정도 급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또 체크해볼 포인트가 되겠네요. K옥션과 오토엔도 보겠습니다. K옥션 오늘 상장 첫날 따상을 기록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48,400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상승분을 조금은 줄였네요. 21% 상승 확인이 됩니다. 오토엔은 상장 이후 3거래 연속해서 급등 나옵니다. 현대차 사내벤처를 시작해서 자동차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 등의 판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15% 정도 오름세입니다. 심택 가볼까요? 지난 금요일장 6% 이상 떨어졌었는데 오늘 상승 기록 중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기판 증설로 예상보다 수익성 개선 나오고 있다라는 평이 좀 영향을 줬는데 역시나 상승분은 좀 반납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와 GSE 등도 강세 흐름 이어지네요. 아랍석유시설 피습 영향권 계속 받아간 흐름이고요. 한국석유 단기 급등 나옵니다. 오늘 장도 17% 올라갑니다. 안트로젠 오늘 걱정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하한가 기록했고 오늘 역시나 매한가지 흐름 나오고 있네요. 28,900원 임상 3상 실패 영향을 톡톡히 받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10만 원대였는데 오늘 28,900원 진행됩니다. HDC 현대산업개발과 DLENC가 오늘 올라갑니다. 붕괴 이슈 이후 HDC 현대산업개발 45% 밀렸었는데 오늘장 1.7% 올라가는 흐름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인 건설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는 좋지 않은데 되려 이들 종목은 상승 흐름 확인되고 있네요. 이 중에 화마 소식 있는 에코프로비엠과 효성 TNC에 대한 전략 좀 여쭤볼게요.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는 증권사에서 별로 영향 크게 없을 거다. 보험금 있고 포항 공장은 괜찮아라는 의견이거든요. 어찌 보세요? 결국 생산에 영향이 없다라는 그런 지적인데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불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동종목군들의 밸류에이션이 성장을 반영해서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도 동시에 인지가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생산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고밸류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과 또 하나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현재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부 지역에서 세트의 생산 자체가 조금 정체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담감도 있지 않습니까? 올해 최대 기대감이 뭡니까?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관련된 제품들의 가격도 굉장히 좋을 거고 수급도 타이트할 거야가 기본적인 전제인데 네. 만약에 세트 그 전기차의 생산 자체가 조금 지연된다든지 아니면 예상에 못 미친다든지 하면 그러면 이 종목들의 쌓아올렸던 밸류에이션도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될 그런 지점이라면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공격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별로 그렇게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밸류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일부에서는 반사이익으로 LNF 괜찮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종목도 마찬가지 전략이겠네요. 지금 현재 이렇게 기술주들이 무너지는 구간에서는 저는 동종목군들은 모두 비슷한 그런 개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 타점을 한번 잡아본다면 네. 매매 한번 타점을 잡아본다면 LG엔솔이 상장하고 난 이후 전체적으로 2차 전지의 수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히려 이제 단기 매수 시점에 대한 고민은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장이 밸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금리가 올랐을 때 성장주 미끄러지죠. 그런데 최근에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날에도 성장주가 떨어지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실적 대비 밸류가 어느 것인가에 좀 철저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자, 이제 시장의 분위기 살펴볼 종목 들여다봤고요. 잔금 해제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종목 얘기해봐야 될까요? 롯데 정밀화학, 어딜 봐도 예쁘다. 이렇게 스윗한 표현을 써주시니까 좀 놀랍긴 한데 네.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2022 실적.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한 전년 동기 대비 280% 이상 증가할 거다. 이런 전망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좋아져요, 실적이? 일단 이 종목이 지금 무엇을 생산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한 432 정도의 비율로 네. 가장 많은 것이 일단 화학 제품들, 그다음에 이제 20% 정도는 친환경 제품들, 네. 그다음에 암모니아를 포함한 일반 화학 제품들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일단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여러 가지 원가가 올라가면서 암모니아 가격은 굉장히 견조하게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주력 제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ECH라든지 가성소다 같은 것들이 최근에 분명히 가격은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급격하게 올라갔던 작년 가을 주가도 급등했었거든요. 네. 이게 다 중국 이슈 때문이었는데 어쨌든 급등하던 것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도 같이 조정을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최근 들어서 양쪽 모두 약간 터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는 약간씩요. 양상이란 말이죠. 네. 물론 이 터닝의 강도가 얼마나 더 나올지 살펴봐야 되겠지만 가성소다는 지금 중국의 상황이 조금 뭔가 안 좋아지면서 가성소다를 생산해냈던 중국 업체들의 생산이 그렇게 타이트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이 약간의 변동은 있더라도 레벨을 상승시킨 이후에 쉽게 내려오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2022년의 실적은 그렇게 네.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가 핵심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셀룰로스 기준으로 생산하는 친환경 쪽도 이것도 중국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현재 생산해내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의 전반적인 시황이 다른 석유화학 업체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죠. 그러면 지금 실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 종목의 밸류가 어느 정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작년 실적도 좋았고 올해 실적도 현재까지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 중국이 갑자기 뭐 가성소다라든지 ECH라든지 뭐 셀룰로스 쪽에서 급격한 어떤 시황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 한 현재 이 종목의 어떤 실적의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성소다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도 작용이 되고 뭐 요소수 가격도 30-40% 올린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말씀 주신 대로 밸류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그 밸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은 특정 어떤 업체에서 낸 보고서를 봤는데 이 PER이 낮고 ROE가 높은 기업을 지금 추려서 보자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 한 6위권쯤에 이 롯데정밀화학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성이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당분간 나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 보이고, 그러니까 현재 실적도 좋은데 밸류에이션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주가가 10만 원까지 급등하다가 작년 가을에 주주로 미끄러져 내리면서 아까 ECH 가격과 뭐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네요. 밸류에이션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PB의 관점에서도 비싸지 않은 구간으로 접어들었고요. 그다음에 PE 관점에서는 지금 굉장히 낮은 시점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보시면 석유화학 업종은 올해 이익 자체가 꺾이는 지점이어서 낮은 밸류를 받아도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이 되는데 네. 이 종목은 올해 이익 컨센서스가 나쁘지 않은데 현재 구간에서 이 정도의 위치까지 내려와 있다는 것은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한 의심이 좀 필요하다. 네. 그래서 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동일한 어떤 석유화학 업종, 뭐 동일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유기화학 뭐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석유화학 업종 내 종목군들과 비슷한 어떤 밸류를 가기에는 이 종목의 실적이 좀 월등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생산물들의 시황 자체가 기존의 뭐 LDPE라든지 ABS라든지 이런 석유화학 제품들과는 약간 차별화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주력 제품 중에 하나인 가성소다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뭐 전기료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개선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네. 이런 요인들로 보자면 현재 밸류는 조금 뭔가 과도하게 낮아진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밸류가 조금은 억울함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포인트, 이것도 점검이 필요하겠죠. 수소 빼기는 수소 빼기는 어떤 포인트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아마 한 3, 4개월 정도 전에 이 종목을 다른 시간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때 이제 소는 누가 키울 거야라는 그런 제목으로 네.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 모멘텀이 붙으면 이 종목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데
현재 지금 수소 퍼포먼스가 빠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수소 산업과 관련돼서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네.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수소 경제는 생산부터 활용까지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우리가 지금 가장 그동안 밸류에이션을 많이 했던 쪽이 어디냐면 충전, 뭐 이런 쪽입니다. 활용 이런 쪽이란 말이죠. 배터리 셀 이런 쪽에 이제 굉장히 방점을 뒀는데 현대차가 제네시스에서 한 발 빼면서 네. 수소 관련주들이 크게 한번 흔들렸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수경제가 출발할 때 어디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생산과 저장, 운송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을 우리나라에서 담당할 기업이 누구냐? 롯데정밀화학이라는 거죠. 뭐 물론 정말로 나중에 기술이 발전해서 수소 자체를 이렇게 액화해서 뭐 가져오는 방법도 추진이 되겠죠. 네. 그런데 지금 당장 얘기가 되고 있는 건 뭡니까? 암모니아를 활용해서 암모니아로 운반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암모니아 운송이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로 봐야 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거 위험하죠. 운반 자체를 누구에게나 그렇게 다 허가해 줄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가 만들어내고 있는 가성수다라든지 대부분이 다 독성 물질들이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을 다루고 운반하고 저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기업에게 약간의 그 개런티를 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수소 모멘텀은 지금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마저 반영된다면 현재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도 낮은데 미래 밸류에이션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좀 매력적으로 봐도 되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다음에 주가의 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단기 등락은 있겠지만 전고점이었던 10만 원 정도의 가격은 아마 올해 내로 한번 테스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10만 원 정도의 가격 올해 안에 테스트 가능하다라고 롯데정밀화학 이야기 주셨어요. 암모니아 저장 시설도 갖추고 있고 국내 유통량 70%를 담당하는 게 또 이 회사다 보니까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다. 지금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롯데정밀화학 일단 목표 주가 10만 원 올해 안에 터치 가능하다라는 의견 저희 참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잔금 해제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열어보죠. 한국항공우주, 실적은 군수, 밸류는 항공우주. 자, 포인트 한번 열어볼게요. 첫 번째 포인트는 낮은 마진, 하지만 안정적 성장. 지금 시장에서 가장 원하는 키워드가 좀 안정적이다라는 걸 텐데 저는 사실 이 한국항공우주라는 기업, 회사 사업부 이런 거 이해가 좀 잘 어려워요. 뭘 이렇게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 미래 산업은 항공우주로 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군수산업 위주로 되고 있는데 이 군수산업도 지금 터닝 포인트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가장 먼저 이제 첫 번째 포인트를 좀 살펴보면 네. 지금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입니다. 이제 국방 예산의 전반적인 흐름이 어느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가? 방위력 개선 쪽에 맞춰져 있죠. 자꾸 지금 북한이 초음속 미사일 같은 거 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우주항공과 관련된 발사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우리나라가 방위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 뭐 천궁어 같은 그런 미사일 시스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발사체에 대한 연구와 노력도 굉장히 늘려나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는 점. 그 다음에 이렇게 방위 예산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결국 방위 예산에서 물량을 따낼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진이 높을 리는 없지만 방위 예산이 늘어나면 그러면 결국 이 종목의 어느 정도의 실적은 담보가 되어 있다. 지금 다른 종목군들은 마진이 떨어질 것 같아서 주가가 밸류에이션에 의해서 막 출렁이고 있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어느 정도의 원가 상승분을 정부가 보장해주면서 일정 부분의 마진을 보장해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건 당장 뭐 지금이 될 것 같진 않지만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 관련된 여행 수요가 풀린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뭐죠? 항공, 호텔 이런 것들이잖아요. 여행주 네. 이런 것들. 항공주들이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뭘 해야 됩니까? 항공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잉이라든지 에어버스와 관련된 항공기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MRO, 항공기와 관련된 그 정비 수요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의 담당하고 있는 대표 기업 바로 한국항공우주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종목도 분명히 안정적인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주 관련 베이스가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이런 군수, 민수산업 쪽에서 추가적으로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이익률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P와 Q를 생각했을 때 P의 상승, 지금 뭐 마진 같은 경우는 조금 덜하지만 Q 자체가 조금 증가한다라는 점, 뭐 방위 예산 증가 이런 쪽에 포인트로 맞춰주셨고요. 마진율 상승 가능성은 그런 보잉이나 에어버스 이런 쪽에서는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에어버스는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 보잉 같은 경우가 아직 시작을 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이제 업계 관계자분을 만나서 최근에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한국 항공산업과 관련된 관계자를 만나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에어버스나 보잉 같은 항공기 제조업체의 추가적인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미국에서 뭐 오미크론 이슈가 되었든 아니면 은퇴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였든 항공기가 그나마 미국에서 남아있는 대표적인 제조업이라고 봐야 될 텐데 이쪽에 사람들이 복귀하지 않거나 생산의 그 강도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해외 쪽에서 계속 이렇게 수주를 주고 싶어 하는 그런 기업들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미 기수주를 받았던 대표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항공산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민감한 산업이기 때문에 맞아요. 하다못해 볼트 하나더라도 인증을 받지 못하면 납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항공우주는 수출이 조금 확대되고 그다음에 뭐 수리용과 관련된 수주도 조금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진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배경들은 충분히 올해 존재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KF21이라든지 뭐 정찰기라든지 이런 미래 모멘텀들도 아마 올해부터는 하나 둘씩 조금씩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차세대 전투기라고 볼 수 있는 KF21은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올해 7월부터 시험 비행에 나설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주가에 녹아 있고 최근 들어서 시장과 상관없이 조금 꾸준하게 오르고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는 이유도 여기에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 했을 때 저희 또 그것도 생각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위성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처럼 위성도 찍어내겠다라는 게 또 한국항공우주의 최근에 밝혀진 포부이기도 한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일단 두 가지 모멘텀을 여기서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다음에 이제 준비된 포인트를 조금 보시면 결국은 우주항공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가 관건인데 네. 준비된 그림 하나 볼까요? 이게 좀 지난 자료라서 지금은 약간의 변화가 있었겠지만 지금 노스롭 그루먼이라든지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브리티시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소위 군수 산업이면서 운주항공 쪽에 포진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면 에어버스를 제외하고 전부 이 회기선 위쪽에 놓여 있는 양상입니다. 이게 결국 마진율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 보잉이 저 밑에 가 있는 이유는 생산을 못하면서 마진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기가 있는 거고요. 결국 대부분 우주항공 업체로서 인정을 받으면 마진율이 저 우상향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 모멘텀은 최근 들어서 이 한국항공우주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뭐 블루 오리진, 스페이스X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장 뭔가 된 건 없죠. 그런데 이런 업체들이 계속 와서 들여다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국에서 혹은 아시아에서 여러 군데서 이제 위성을 찍어내야 될 텐데 말씀하셨던 위성을 반도체처럼 찍어내야 되는 이유는 적에도 위성은 5년마다 갈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5년마다 계속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네요. 그런 구조인 거죠. 네. 거기다가 500kg가 키로당 한 1억 정도의 금액으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1톤짜리를 만들면 1,000억 정도의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향후 이제 Q가 성장할 수 있는 요인들은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당장은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이 조금 비싸 보일 수 있지만 만약에 이쪽으로 마진율이 좀 올라가고 우주항공 업체로서의 전반적인 어떤 성장 밸류에이션을 부여하기 시작하면 지금 굉장히 낮아져 있는 저 밸류에이션이 위쪽으로 더 끌어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사체, 위성 이런 쪽에 전반적인 모멘텀이 존재한다는 것이 일단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그것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KF21이라든지 그다음에 RC800 같은 정찰기, 차세대 뭐 전투기 이런 것들과 관련된 매출이 아마도 2023년, 2024년부터 조금씩 밸류에이션 될 거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의 매력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저는 뭐 12월부터 해서 한 34%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최근장이 오르는 거는 좀 슬슬 이익도 챙겨야 되고 그런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주신 내용 들여다보니까
또 그렇게 크게 밸류 부담이 있다는 느낌도 안 듭니다. 오늘 36,200원 진행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라인까지 볼까요? 네, 자, 이 종목은 뭐 장기적으로 보면 뭐 5만 원, 6만 원 더 높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나타났던 굉장히 급격한 상승. 그게 왜 나타났냐면 KFX와 관련된 기대감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나타나면 오히려 저는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처럼 안정적인 어떤 상승세를 보여준다면 1차적으로는 4만 5천 원 정도의 가격이 1차적인 어떤 저항 라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돌파한다면 뭐 증권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5만 원 이상의 가격도 트라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마진율이 조금씩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인플레이션을 가격에 녹여낼 수 있는 그다음에 정부 수주로 인해서 일정 부분의 매출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한국항공우주가 조금은 매력적인 상황이 최근에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공격적으로 사시기보다는 약간의 조정이 있을 때 사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롯데정밀화학 오늘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확하게 그 사업부에 대한 각각의 포인트를 짚어주신 만큼 한 번 더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김종효의 잔금해제 검색하시면 오늘의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잔금해제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